혹시 물만 마셔도 살이 찌는 체질이세요? 예전엔 조금만 덜 먹어도 살이 쭉쭉 빠졌는데 지금은 하루 종일 굶어도 그대로인 느낌. 혹시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사실 인류는 수십만 년 동안 살이 안 찌는 환경에서 살아왔습니다. 하루 많게는 10kg 이상 걷고 뛰어야만 식량을 구할 수 있었고 그마저도 못 구하면 며칠씩 굶어야만 했습니다. 배불리 먹는다는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조선시대만 해도 비만은 왕족이나 권력자의 상징이었고 대부분의 백성들은 찔래야 찔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살았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을 한번 떠올려보세요. 북한 주민들은 먹을 게 없어서 쫄쫄 말랐는데 혼자만 아주 비만이죠. 그런데 지금 움직이지 않아도 손가락만 까딱하면 맛있는 음식들이 집 앞으로 전 세계 음식들이 찾아옵니다. 문제는 환경은 바뀌었는데 우리 뇌는 여전히 1만 년 전 그대로라는 겁니다. 오늘 영상은 우리가 왜 이렇게 살이 찌기 쉬운 몸이 됐는지, 왜 우리는 비만해졌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왜 그동안의 다이어트가 실패했는지, 그리고 지금부터 어떻게 무엇을 바꿔야 성공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으실 거예요. 한국의 1980년대 성인 비만율은 약 10%에서 15% 정도였습니다. 정확한 통계는 부족하지만 일부 국민건강조사 그리고 WHO 추정 기반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소아나 청소년 비만율은 1에서 2%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2020년대 이후 성인 비만율 전체 평균의 33.7%, 남성은 45.3%, 여성은 22.4%. 단 40년 만에 한국의 비만율은 3배 폭증했습니다. 남성 10명 중 4.5명, 여성 5명 중 1명이 비만이에요. 청소년 비만은 20년 전보다 무려 6배나 증가한 12.1%로 엄청 높아졌습니다. 중등도 또는 고도 비만율이 20년 사이에 5배 이상 증가를 했어요. 이 숫자들이 말해주는 건 단순한 개인의 의지 문제가 아닙니다. 뭔가 시스템적인 변화가 있었다는 신호예요. 그 첫 번째는 식단의 서구화 그리고 초가공식품 폭증입니다. 1980년대까지는 식사의 구성이 거의 집밥 중심이었고 주로 잡곡밥, 나물, 된장국, 김치, 생선이나 두부 이런 걸 중심으로 먹었습니다. 사실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야식 문화라는 게 없었어요. 저녁이 그날 하루의 마지막 식사였고요. 가끔 부모님이 기념일이나 특별한 날 그런 날 통닭 사오시면 그거 먹는 게 다였어요. 아주 신나게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것도 한 2달에 한 번 정도 있을까 말까 한 아주 특별한 날이었죠. 그런데 2020년대에 들어오면서 배달앱, 간편한 편의점 음식, 정제탄수화물 위주의 고열량 구조로 바뀌기 시작을 했어요. 하루 3끼 모두 초가공식품으로 구성되는 사람도 꽤나 많습니다. 미국은 1950년대부터 정제식품, 설탕, 트랜스지방이 본격적으로 확산이 됐고 한국은 2000년대 이후 급격히 서구화가 되기 시작했어요. 저는 9년 동안 다이어트 코치로 많은 분들을 상담해드리고 건강관리 시켜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요즘 상담하시는 분들 보면 예전과 조금 틀린 점이 있어요. 예전 3, 4년 전만 해도 찾아오시는 분들 대부분이 미용의 목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정말로 건강이 안 좋아져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당뇨나 당뇨 전 단계, 고혈압, 고지혈증 등등 건강검진 받으시고 깜짝 놀라셔서 오시는 분들, 그리고 좀 몸이 아파서 힘드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그냥 가공식품이 몸에 안 좋다는 이야기보다 훨씬 더 심각한 내용이에요. 초가공식품이란 공장에서 정제된 성분, 감미료, 색소, 질감제, 유화제, 방부제 등등 여러가지 식품 첨가물을 조합해 만든 일상에서 우리 주방에서는 절대 만들어낼 수 없는 음식 구조입니다. 대표적으로는 과자, 아이스크림, 햄버거, 핫도그, 소시지, 시리얼, 케이크, 빵, 라면, 냉동피자, 에너지바, 컵라면, 달콤한 음료 등등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흔해 빠진 것들이에요. 문제는 먹는 방식이 아니라 만드는 의도입니다. 초가공식품은 단순히 간편하다, 맛있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먹는 사람의 뇌를 자극하도록 정밀하게 설계되어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단맛은 우리 뇌에 도파민을 자극하고 기름진 식감은 포만감보다 쾌감을 우선시하고 색과 향은 진짜보다 더 진하게 뇌를 속입니다. 이 모든 건 한 가지 목표로 연결이 돼요. 더 많이 먹게 만들기 위해서. 초가공식품은 먹으면 살찌는 음식이 아닙니다. 살찌게 설계된 시스템이에요.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의지가 약해서 자꾸 먹는 거야 라고 자책을 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이 음식들이 설계된 방식대로 작동한 결과일 뿐이에요. 진짜 다이어트는요, 식단이 아니라 인식에서 시작이 돼요. 내가 많이 먹어서 찌는 게 아니라 많이 먹게 설계된 환경에 속고 있었다라는 걸 깨달아야지
비로소 몸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걸 모르고 식단만 하면요, 잠깐 빠졌다가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당신의 의지가 약한 게 아니라 그 음식들이 너무나 똑똑하게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걸 모르면 아무리 식단을 조여도 결국 다시 되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초가공식품이 우리 몸에 얼마나 위험한지를 더 분명히 보여주는 흥미로운 실험 하나를 소개해드릴게요. 한 획기적인 실험에서 과학자들은 쥐에게 두 가지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일반 사료와 초가공식품. 초기에는 쥐들이 이 두 음식을 번갈아 가면서 먹었어요. 하지만 2주 후에 쥐들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자연식은 완전히 무시하고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이 초가공식품만 찾기 시작했습니다. 배가 불러도 멈추지 않았고 체중은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초가공식품을 빼앗았을 때였는데요. 쥐들은 불안 증세를 보이고 공격적이 되었고 우울증 증상까지 나타났습니다. 자, 이건 단순한 배고픔이 아니에요. 마치 마약 중독자처럼 금단 증상이 나타난 것 같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실험이 말해주는 핵심은 단순해요. 초가공식품은 그냥 마시는 음식이 아닙니다. 뇌의 중독 회로를 정밀하게 자극하는 시스템입니다. 단맛, 지방, 부드러운 질감, 식품 첨가물, 이 조합이 뇌를 속이게 되고 배고파서 먹는 게 아니라 중독돼서 먹게 되는 겁니다. 인간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인간은 쥐보다 훨씬 복잡한 감정과 의식을 가진 존재이죠. 하지만 뇌의 보상회로, 도파민 시스템, 식욕 조절 메커니즘은 놀라울 정도로 유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참자, 이번엔 진짜 마지막이라고 결심을 하고도 몇 시간 뒤에 냉장고 앞에 서 있는 이유는 의지가 아니라 이미 설계된 회로가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실험은 우리에게 말해줘요. 초가공식품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의지를 무너뜨리는 뇌 설계 장치라는 것을요. 그리고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기려면 의지를 탓하기 전에 무엇이 우리 뇌를 자극하고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먹게 설계된 초가공식품들로 인해 우리 몸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이 쌓이는 곳은 어딜까요? 바로 배입니다. 제가 9년간 다이어트 코치를 해오면서 예나 지금이나 남녀 불문하고 가장 많이 나오는 말, 코치님, 저 뱃살만 좀 어떻게 뺄 수 없을까요? 뱃살 너무 빼고 싶어요. 이 말이 진짜 단골이에요. 그리고 실제로도 뱃살은 가장 잘 찌고 가장 빼고 싶은 부동의 1위입니다. 뱃살, 특히 내장 지방은 단순한 저장 창고가 아니라 염증을 만들어내는 염증 공장입니다. 내장 지방에서는 염증 유발 물질이 끊임없이 분비가 되고 이 염증이 혈관을 공격하고 호르몬 균형을 무너뜨리고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심혈관 질환의 시작점이 되죠. 우리가 말하는 뱃살은 사실 두 가지 지방이 합쳐진 형태입니다. 내장지방, 배꼽을 기준 위쪽이고요. 주로 남성에게 많습니다. 장기 주변에 붙는 지방이고 에너지로 전환이 쉬워서 식단에 민감하게 반응을 해요. 자, 그리고 피하지방, 배꼽 기준으로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주로 여성분들에게 많습니다. 피부 바로 밑에, 그리고 근육 위에 쌓이게 되고요. 충격 흡수와 체온 유지 역할을 담당을 해요. 얘는 쉽게 잘 안 빠집니다. 자, 지금 한번 직접 확인을 해보세요. 자, 손으로 배를 위아래로 눌러보면 위쪽이 더 단단하고 복부 팽창이 크면 내장지방, 아래쪽이 더 잡히고 말랑말랑하면 피하지방이 많다는 뜻입니다. 피하지방과 내장지방은 공략법이 조금 다른데요. 내장지방은 식단 조절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피하지방은 근육을 통해서 열을 내면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피하지방은 체온 유지용 지방이기 때문에 몸이 따뜻하면 줄 필요가 없고 근육이 열을 내기 시작하면 이건 방해물이다 라고 인식을 해서 감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성에게는 운동이 다이어트에 도움이 조금 되긴 합니다. 자, 남성은 처음에는 내장지방이 급격히 증가하지만 무거워질수록 움직임이 줄어들면서 피하지방도 함께 증가를 해요. 자, 반대로 여성은 체지방이 쌓일 때 피하지방 중심으로 증가를 합니다. 몸이 무거워지면 그 무게를 받치기 위해 자연스럽게 근육이 발달하게 돼요. 자, 운동을 따로 하지 않은 여성이라도 고도비만이라면 인바디에서 근육량이 높게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즉 고도비만이 되면 남녀 모두 내장지방과 피하지방이 동시에 증가를 합니다. 체중이 늘수록 움직일 때 필요한 에너지가 커지고 몸은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 자동으로 덜 움직이려는 경향이 생깁니다. 그래서 체중이 줄면 자연스럽게 행동 기준이 달라져요. 예전에는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만 찾았는데 조금 살이 빠지면서 계단도 그냥 올라가는 행동들, 체중을 실제로 감량하면서 이런 말씀들을 정말 많이 해주고 계신데요. 체중을 감량하면서 이런 행동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도비만일 때의 움직임은 젖은 옷을 입고 물속에서 걸어 나오는 느낌과 비슷해요. 무겁고
느리고 매 걸음이 버겁고 불편하죠. 그런데 체중이 줄고 지방이 빠지면 그 젖은 옷을 벗고 나오는 것처럼 몸이 가볍고 에너지가 살아납니다. 뱃살은 단순한 미용 문제가 아니라 전신 건강의 적신호예요. 내장 지방은 식단으로, 피하 지방은 식단과 근육과 체온으로. 성별에 따라 차이는 조금 있지만 고도 비만에서 내장 비방, 피하 지방 상관없이 모두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이 살이 안 빠지는 이유는 운동을 안 해서가 아닙니다. 지방 대사 스위치가 꺼져 있기 때문이에요. 굶어도 안 빠지고 운동을 해도 다시 찌고 힘들게 빼도 요요가 오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단순 감량이 아니라 체질을 바꾸는 것이에요. 살찌는 체질에서 안 찌는 체질로, 요요 체질에서 유지 가능한 체질로. 이게 진짜 다이어트의 성공입니다. 자, 그렇다면 체질은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자, 첫 번째, 초가공식품 끊기입니다. 이걸 끊어서 뇌의 식욕 회로를 리셋을 해야 됩니다. 뇌가 과잉 자극에서 벗어나야 돼요. 정제당, 정제 밀가루, 인공 향료, 식품 첨가물이 들어간 음식은 식욕 스위치를 고장냅니다. 최소 2주만이라도 집밥 중심 그리고 자연식 위주 식단으로 드셔보세요. 식욕이 서서히 정상으로 돌아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두 번째, 간헐적 단식으로 인슐린 민감도를 회복하고 지방 대사 스위치를 켜야 합니다. 공복 시간을 확보해야 몸이 탄수화물 모드에서 지방 연소 모드로 전환이 돼요. 간헐적 단식 14시간에서 16시간부터 인슐린이 떨어지고 지방 연소가 시작이 됩니다. 단식 중에는 당분 없는 물, 차, 블랙커피 드시면 되고요. 처음에는 조금 힘들 수 있어요. 뭐든 익숙하지 않은 건 처음에는 다 힘들어요. 단 음식을 끊는 것도 16시간 단식도 익숙하지 않은 게 당연합니다. 전혀 이상한 게 아니에요. 하지만 일주일만 지나면 그 강한 식욕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할 거고요. 실제로 저희 회원분들도 이 방법대로 3달 만에 10kg 이상 감량하고 혈당 수치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세 번째는 운동입니다. 운동은 체중 감량의 도구가 아니라 체질을 바꾸는 수단이에요. 근육을 사용하면 기초대사량이 올라가고 피하 지방을 덜 필요로 하게 되어 지방이 줄어들어요. 매일 20분이라도 걷기나 근육 자극 운동, 맨몸 운동도 괜찮습니다. 스쿼트나 푸시업 같은 운동 해주시면 되고요. 자, 네 번째는 수분과 수면으로 호르몬의 균형을 회복을 해야 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식욕을 높이게 되고 대사를 늦추게 만들어요. 또한 잠이 부족하면 렙틴, 그렐린, 호르몬이 망가지고 폭식을 유발하게 됩니다. 하루 1.5리터 이상 수분 섭취는 필수로 해주시고요. 수면 시간도 7시간 이상 확보해주세요. 이 두 가지만 해도 무의식적인 과식이 30% 감소합니다. 이 모든 내용이 충격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보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할 거예요. 살이 찌는 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의지가 약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은 완벽하게 설계된 시스템에 속았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비밀을 알았으니 변화도 시작할 수도 있겠죠. 오늘부터 하나라도 실천해보세요. 그리고 댓글로 알려주세요. 나는 오늘부터 뭐뭐뭐부터 바꾸겠다. 나중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다음 영상에서는 여러분의 성공 스토리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지금도 저와 함께 하면서 살 안 찌는 체질로 변화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혼자서 힘들다면 함께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확실한 변화를 약속드릴게요.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 저는 어떤 사람인지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는지 한번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제가 최대한 답변해드리고 다음 영상 제작에도 신경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